이란발 유가 급등, 단기 충격, 영향 장기화. 이란 쪽에서 이제 경제 제재를 미국이 걸어놨다가 이거를 예외를 뒀죠, 그죠? 예외를 둬놨는데 그 예외가 이제 5월이면 끝납니다. 5월 3일인가요? 그때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란산 기름이 세상 밖으로 못 나올 테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름값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수혜주를 찾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굳이 뭐 그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황윤석 파트너 볼 때 어때요? 이 기름 우리가 이 안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는 만한 거리가 될까요? 글쎄, 이 지금 유가는 사실 경기의 지표의 프리즘이라고 해서 경기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뭐 IMF나 또는 뭐 20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경기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란발 무슨 이 악재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어떤 봉쇄나 제재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과거의 중동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라는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라고 하면 과거의 정유주, 그다음에 또 피해주라고 하면 항공주, 여행주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이제 반드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역시 실적에 주목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 실적에 좀 대응해서 네. 맞춰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사실 뭐 피해주든 수혜주든 가릴 필요는 없다라는 뜻으로 봐도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혜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S-오일이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번 그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정도의 반등 정도고 또 피해주라고 하는 항공주들을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이제 항공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급등주의 차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분석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항공주보다는 지금 여행주들이 많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유가의 피해주, 수혜주를 확연히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좀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우신 파트너한테 갈게요. 네. 어때요? 이 수혜주, 피해주를 일단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주제를 괜히 이걸 해가지고 제가 자 어때요? 이 수혜주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굳이 지금 유가가 아주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사실 뭐 단기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좀 어렵고 해서 네. 지나가는 이슈로 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국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를 해외에서 100% 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향들, 실적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큰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고 또는 또 좀 불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한 번에 이 실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는 상당 부분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유가가 지금 상승 추세에 올라가서 60달러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강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표적인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고 하게 된다면은 정유주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정유주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S-오일, 그다음에 GS 이렇게 3사가 대표적인 상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왜 이 정유사들이 수혜를 보냐면 정제 마진이라고 그래서 이 유가는 이 예전에 재고로 가지고 있던 원유 이 부분들이 낮은 가격에 있고 현재 유가 판매되고 있는 유가는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 재고 부분은 낮은 가격, 그 다음에 판매되는 부분들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유가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고 유가가 오를 때는 벼락같이 오른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바로 이 정제 마진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루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오늘 재밌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입니다. 실제로 유가 상승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공업 주식들이 올랐는데 실제로 수주를 딴 회사는 삼성중공업이고요. 그죠? 예, 근데 삼성중공업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 현대중공업은 오늘 5%가 넘게 올랐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현대중공업 한번 좀 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철저하게 이 수급의 논리에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중공업이 지금 오늘 강하게 올라온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서 강하게 수급들이 지금 형성이 되는 큰 손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중공업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어디 갔냐 삼성중공업. 네.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좀 당황해서 네. 삼성중공업의 흐름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요. 삼성중공업의 흐름도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안 나오거든요. 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수를 관리하고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메이저들의 수급들이 업종 대표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이 유가와 관련돼 있는 흐름들에서 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1등 기업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뭐 피해 업종이라고 하게 된다면 뭐 화학이라든지 항공, 해운, 뭐 여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피해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혜주만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유가가 올랐을 때의 수혜주만을 좀 분석하는 게 사실은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자, 다음 강준혁 파트너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분명히 뭐 이슈는 있는데요. 어떨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게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유가 강세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단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혹시 이제 유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피해주로 하락하는 종목을 담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투자 전략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 제재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원래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유가가 42불에서 지금 65불 지금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든 게 최근에 이제 유가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쥐었다 폈다 할 때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예전 같은 2017년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가가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반등 시작을 할 때 대부분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유가 오르는 부분은 단기적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때는 지금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워낙 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르기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40불, 50불 아래에서 유가가 거의 80불 가까이 76불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모습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부분이 뭐 70불을 뚫어서 80불, 90불, 100불 간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기본적인 박스권 움직임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 안에서 오늘 의미가 있는 부분이 저는 건설 부분하고 조선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지금 도크가 다 찼거든요. 네. 다 찼는데도 주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합병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좋은 호재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종목이 지금 안 가고 있다가 사실 이제 유가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유가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 안에서의 심리 자체가 조선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지금 심리가 이어지는 부분에 바톤을 터치를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은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현대중공업도 좋고요.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예상외로 오늘 좀 반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LNG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올랐습니다. 한국카본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었고 태강까지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LNG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